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오늘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언제쯤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보고를 오늘 오전까지 받은 뒤에 바로 최종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러 시나리오들에 대한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 결과를 취합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잇따라 소집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일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겁니다. 3일 회의에서 상당수 검사장들은 수사 자문단 소집 중단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선 부당하기 때문에 재고를 요청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회의 결과를 검토한 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을 낼 전망입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전면 수용할 경우 윤 총장의 조직 장악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총장이 일부만 수용하고 재고를 요청할 경우 추 장관과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수정된 의견은 지시 이행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결단을 먼저 지켜본 뒤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중단하고 오늘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물꼬는 트인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현안마다 여야가 맞서고 있어서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당의 국회 복귀는 이제 안으로 들어와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입니다. 우리가 7월 국회에 참여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논란은 국정조사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한 검언 유착 사건은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정조사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의연 관련 국정조사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언 유착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했습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대로 오는 15일까지 출범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통합당은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를 들어 그때까진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국정원장 후보자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현안이 쌓여 있어 7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경기도 성남 탄천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의 3학년 형도 감염된 것으로 어젯밤 확인됐습니다. 인천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설명회에 함께 참석했던 50대와 60대 4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 탄천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일 먼저 1학년 동생이 발열 증상을 보여 분당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던 3학년 형도 어젯밤 코로나19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제의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탄천초등학교는 오는 16일까지 전교생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1학년 동생은 지난 2일 등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같은 날 학교에 나온 학생과 교사 207명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건강기능식품 판매 설명회에 함께 참석한 5, 60대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판매 설명회에서 과천의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과천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과천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판매 설명회에 간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다른 확진자들이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4명은 인천의료원과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감염자도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2명과 초등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의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매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미취학 아동이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3일까지 어린이집에 나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교사와 학부모에게 남매의 확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광주 동구청 선별진료소에서 남매와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남매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외할머니와 접촉했습니다. 할머니는 금양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7 중앙교회 관련 감염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감염자의 가족이 그제 추가 확진자로 분류됐는데 초등학생입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2일부터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학교를 포함한 북구의 180개 학교는 오는 12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광주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합니다.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확산에 비상이 걸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의 99%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위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중북부 미시간주에서는 청년 수백 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파티를 즐기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확진자의 99%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거의 모든 감염자가 증상도 없고 전파 위험도 없다는 뜻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백악관 남쪽들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처를 잘해왔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문제의 99%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Now we have tested almost 40 million people. By so doing, we show cases, 99% of which are totally harmless. 이 발언을 놓고 보건 전문가와 당국자 사이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를 따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스콧 고틀립 전 미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입원해야 할 정도의 증상을 겪는 환자만 무증상자를 포함해 전체 감염자의 2에서 5%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식품의약국의 고위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지 않았군요. 네, 스티븐 한 FDA 국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관여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옹호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스티븐 한 국장의 말입니다. We know that cases are surging in the country. We've all seen the graphs associated with that. And it's just too early, and I'm not going to speculate on what the causation is there. 스티븐 한 국장은 진행자가 무증상자 비율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제시하자 그 정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지금 사흘 동안의 독립기념일 연휴 마지막 날이죠. 연휴가 끝난 뒤 확진자가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요. 네, 그 같은 경고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북부 미시간주에서 젊은이들이 호수에서 파티를 벌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수백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외면한 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서부 시애틀에선 워싱턴 대학생 120여 명이 집단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남부 텍사스주 오스틴에선 앞으로 2주 안에 병원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이틀 연속 확진자가 10,000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던 뉴욕의 수치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미국 내 확진자는 285만 명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는 13만 명에 근접해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는 가까스로 안정 상태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 초에 3단계 경제 개방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실내 영업은 여전히 재개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욕시는 이곳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3단계 경제 재개방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업종의 실내 영업이 재개됩니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 술집과 식당 실내 영업이 재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실내 식사는 재개 대상에서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미국에서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나서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코로나에 대응해 통제가 된 곳이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클럽 주차장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감식반 요원이 통제선 안에서 사건 현장을 촬영합니다. 경찰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현지 시간 5일 새벽 1시 50분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나이트클럽 라비시 라운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때마침 클럽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걸 목격했고 총소리도 들었습니다. Food on the floor, some bottles busted. You can tell somebody left in a hurry. There is some pretty large amounts of blood in various parts of the club. 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8명 중 4명이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2명을 쫓고 있는데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은 갱단 연루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이트클럽에선 공연도 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Inside the club, there's a small stage where some artist or group was performing. 클럽 측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위반한 걸로 보입니다.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는 지난 3월 50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아주 많은 군중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지켜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수감돼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모친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교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흘 뒤까지가 형 집행정지 기간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47분 흰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교도소 밖으로 나섰습니다.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가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임시 석방됐습니다. 안 전 지사의 형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돼 형 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안 전 지사의 특별 귀유 조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허가함에 따라 오늘 오전 예정됐던 귀유심사위원회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고 발의는 내일 오전 6시입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가 그동안 어떤 일을 당해왔는지 여러 의혹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자리가 오늘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일정이 앞당겨져서 오늘 열리는 회의죠? 대한철인 3종협회가 오후 4시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엽니다. 당초 9일 열려던 걸 앞당긴 건데 이 협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최숙현 선수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지만 이 공정위원회 규정상 형사사건 유죄와 무관하게 또는 조사 중에라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폭력 수위가 심각하다면 영구 제명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감독 등은 폭력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협회가 이들의 진술과 최 선수가 남긴 녹취 등 자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국회에서도 관련 일정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요. 선수들의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최숙현 선수가 가해를 당하는 걸 모습을 봤거나 혹은 직접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참여합니다. 네, 앞서 부산항 감천부두에 들어오는 화물선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서 이 항만 방역에 대한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오늘부터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배에서 내리는 선원은 건강 상태나 하선 목적과 상관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검역 절차를 거쳐 검역증을 받으면 배에서 내릴 수 있고 검사는 기침이나 발열 등 뚜렷한 증상이 있을 때만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부산 감청항에 입항한 뒤 전자 검역까지 받은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 19명이 나왔습니다. 또 검역을 받았다는 것만 믿고 배에 올라서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한 우리 항만 노동자들 160여 명도 검사를 받고 격리돼야 했습니다. 결국 하선 선원 전수 검사를 하기로 한 정부는 승선 작업자와 선원들이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고요.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볼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유세를 오는 주말에 또 합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해야 하게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스크에 대한 태도를 바꿨었죠. 이번 유세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캠프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지 시간 11일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국제공항에서 5교의 유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대변인은 많은 애국자들이 집회에 와서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인 미국을 기리길 고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유세를 통해 코로나19 전파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지난달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 유세 이후 캠프 관계자 6명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캠프 측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유세에 오는 사람들에게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나눠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한 코로나19 사망자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는데 9.11 테러에서도 살아남았던 스티븐 쿠퍼라는 남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2001년 9월 11일 무너지는 미국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빌딩을 피해 시민들이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맨 왼쪽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게 바로 쿠퍼입니다. 쿠퍼는 사진을 지갑에 넣어 다니며 만나는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다는데 결국 코로나19에 걸려 지난 3월 7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 세계 과학자 200여 명이 세계보건기구에 촉구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공기 감염 가능성을 또 말을 했네요. WHO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에어로졸 같은 작은 입자들을 통해 호흡할 때 공기 감염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손 씻기 등에 집중된 방역 수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어로졸은 지름이 1미크론, 100만 분의 1m에 불과한 고체 또는 액체 밀입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랫동안 코로나19가 주로 큰 호흡기 비만에 의해 감염된다는 주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한 과학자들은 이번 주 과학저널에 이 같은 공개 서한을 게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